안녕하세요, 둘리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제가 뭐 보통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이런 전망이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승률이 너무 좋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 승률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마어마하게 높진 않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방송에서 영상에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10종목을 추린다고 치면 그 중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한 3종목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 수익과 손실은 여기서, 그러니까 일부의 손실은 여기서 발생하거든요. 대부분. 여기서는 뭐 대부분 수익이에요. 야, 그러면 너 이거 10종목 그냥 다 투자하지 말고 이 3종목만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또 확률이라는 거지. 이게 어떨 때는 7종목 중에 7종목이 다 맞고요. 어떨 때는 뭐 4종목, 3종목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야, 그래서 나 언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이런 감이 없는 거야. 근데 어쨌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도 한 종목, 항상 플러스 한 종목 정도가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에버리지 값이. 그러면 난 이 종목을 다 투자하면 어쨌든 수익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을 다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괜찮아 보이는 이 3종목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고, 사실 오늘은 제가 요 7종목에 해당하는 것 중에 2개 정도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이 시나리오대로 되면 이렇게 되고 이 시나리오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될지도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왜? 저를 롤모델로 삼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 사람 말대로 했고 이 사람이 하는 대로 했는데 왜 나는 손실이고 저 사람은 수익이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제 말대로 하면은 사실 확률적으로 높아지는 건 맞아.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승리할 확률이 올라가는 건 맞단 말이야. 근데 확률이 올라갔다 그랬지 내가 실제로 성공한다고는 안 했어요. 즉 무슨 소리냐, 둘리 혼자 성공하고 나머지 다 실패하는 그림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거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가 이렇게 되더라라고 되는 걸 보여드려야 좀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준비를 했고요. 사실 이 대표적인 예시로 제가 뭘 가지고 있냐면 MBT라는 종목이 있어요. 사실 MBT는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다뤘었고, 영상으로 다루고 나서 어떻게 됐었냐면 철회하겠다. 뭘 철회해? 그 자기네들이 하려고 했던 시스템을 철회하겠다. 세컨서울이라는 시스템을 철회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뭐 상승과 하락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결국 상승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그림대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이게 닫았다. 결국 닫았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얘네가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매력적인 시스템이고 이거를 자기네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돼서 더 커진 상태에서 닫은 게 아니라 이렇게 닫았기 때문에 주식적으로 봤을 때, 주가적으로 봤을 땐 매력이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회사의 신뢰도 이런 건 당연히 저하가 되죠. 당연히 아주 당연한 거예요. 왜? 회사가 이걸 한다 그랬는데 말을 바꿨잖아요. 어쨌든 그럼 당연히 신뢰도는 저하가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자, 다음 주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얘가 기어 올라가긴 올라갈 거 아니야. 왜? 자기네들이 선제적으로 닫았기 때문에. 왜? 회사의 신뢰도 문제지 잠시 뭐 신뢰도를 잃고 이런 문제지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러면서 댓글로 엄청 욕을 먹었어요. 뭐라고? 아니 이거 회사 신뢰를 잃은 문제 아니냐, 이런 회사에 왜 투자를 하느냐. 저는 거기에 다 답변을 드렸어요. 뭐라고 답변 드렸냐, 만약에 이게 더 커진 다음에 문제가 됐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지금 문제가 된 거를 자기네들이 먼저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더 짚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다른 회사가 비슷한 사업 아이템을 들고 나왔을 때 그때는 이게 리스크로 부각이 될 거다. 아니나 다를까 클레이랜드라던가 뭐 이런 다른 사업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떨어진 거거든요. 자, 사실 이게 배 아플 수 있어요. 왜? 나는 이 땅을 샀거든. 이 NFT, 이 메타버스의 땅을 샀거든. 근데 얘네들이 서비스를 닫았네? 내가 사놓은 땅은 노른자 땅이었는데 무용지물이 돼버렸어. 라고 생각하면 배 아플 수 있거든. 근데 하지만 우린 지금 뭘 보는 거예요? 그 메타버스 그 땅을 본 거예요? 아니죠. 그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주식을 본 거였죠. 그러니까 다시 상승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졌던 거고, 그래서 뭐 이런 좀 시나리오를 써놨는데 그 시나리오에서 어떤 변주가 일어났을 때 그 변주에 맞춰 나가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고,
어떻게 하는지 이걸 알기만 하면은 뭐 수익을 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제가 오늘 준비한 애들 한번 볼게요. 그 전에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아니, 제가 이때 뭐라 했냐면, 아니, 이 NC라는 회사는 별 볼 일 없다. 이 회사가 주가가 올라간다면 말이 안 된다. 라는 뉘앙스로 제가 영상을 찍었던 게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때 상한가를 치면서 제가 영상을 한 요 어디쯤 찍었는데 상한가를 치면서 조까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그 결과 다시 돌아왔죠. 자, 그리고 이 상한가의 원인은 범죄였다라는 사실이 최근에 나왔어요. 오스템 임플란트. 그 양반이 동진 세미캠뿐만 아니라 여기도 질렀다. 동진뿐만 아니라 NC도 질렀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제가 말한 게 이게 지금 시나리오를 벗어난 거잖아요? 근데 아니 솔직히 범죄는 우리가 좀 예외로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진짜 본격적인 영상을, 자, 뭐냐면 오늘 두 개를 준비했어요. 자, TCC 스틸 한번 보겠습니다. 자, TCC 스틸 최근에 주가 상승이 많이 됐는데 그 원인이 바로 니켈 가격이에요. 최근 니켈 가격이 미친듯이 뻥튀기가 됐는데 지금 금요일에도 이렇게 움직였죠. 그리고 최근 일봉으로 보면은 더 미쳤어요. 자, 미쳤죠. 이렇게 상승하는 그래프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상승하는 그래프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니켈 상승이랑 TC 스틸이 같이 간다는 건 알겠어. 자, 그럼 TC 스틸을 사야 되느냐? 자, 얘는 좀 있으면 뭐가 걸리냐면 단일가가 걸려요. 단일가 걸리는 종목 우리 살 수 없잖아.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뭐냐면 시가총액도 적고 괜찮은 종목 티플렉스라는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티플렉스라는 종목 이거 잡주 아니냐? 이게 잡주예요. 제가 보기에 개잡주입니다. 잡주 중에 잡주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꾸준히 터져준단 말이지, 한 번씩. 그러면서 시세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얘도 지금 원전으로도 묶이고 니켈로도 묶일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종목들을 좀 째려보느냐, 제가 왜 이런 종목들을 확실한 세 종목이 아니라 7종목에 항상 넣어두느냐. 자, 이런 종목들은 뭐냐면 수급이 굉장히 쉽게 꼬일 수 있는 종목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소위 우리가 리딩방이나 뭐 부티크처럼 단기 수급으로 먹고 사는 애들 있잖아요. 단기 수급.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재료 확실하지, 잡주지, 시총 작지,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한번 주목해볼 만한데 라고 생각해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니켈 가격과 자, 원전 관련을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중국 관련돼서 히토류 테마, 요 세 가지의 흐름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한 가지가 나가리가 된다라고 쳐도 나머지 두 가지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홀딩을 해볼 만할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전고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한 20% 정도, 그리고 전고가 플러스 알파 정도를 본다 그러면 한 40%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우리 하방을 열어놔야 돼. 하방도 마이너스 한 10% 정도까지는 열어둬야 되는 종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야, 너 종목 안 가져온다며. 너 종목 안 가져온다는데 왜 가져온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 야, 우리 니켈과 원전과 히토류 요 세 개를 어떻게 동시에 보겠어요? 간단합니다. 자, 니켈은 어차피 KR investing.com 여기 들어가면은 니켈 가격이 항상 저녁대 시간대, 그러니까 유럽의 낮 시간대에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원전은 뉴스죠. 결국 원전은 뉴스입니다. 우리 예전에 탈원전 했지만 지금은 원전을 줄이겠다, 축소하자로 바뀌고 있고 점차 그 말도 사라질 수 있어요. 즉 이건 대선 테마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원전이라는 거는 결국 뉴스를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히토류 관련된 거는 미중 무역 분쟁 관련돼서 여전히 그 불신 남아있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굉장히 방대해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모든 증시 정보를 알아보고 이러는 것보다는 사실 요 세 개 정도만 알아보고 한 종목 투자하는 게 오히려 편하잖아. 모든 증시 정보를 다 알아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세 가지만 봐도 되는 종목을 하나 들고 왔고, 이거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라는 의미로 제가 가져온 거지. 이거 투자해라 아닙니다. 투자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이런 거의 흐름엔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거의 흐름엔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를 이해하라고 제가 준비를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거 뭐냐면, 다음 거는 카카오뱅크 한번 볼게요. 자, 카카오뱅크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뭐였죠? LG엔솔 관련해서 상장 후에 이렇게 되는 거 흐름 보여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우리 은행 어플 뭐 있어요? K뱅크 있고요, 포스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카카오뱅크는 이미 상장을 했고 K뱅크는 곧 상장할 예정이고 투스도 곧 상장할 예정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상장이 임박한 당연히 K뱅크겠죠. 자, 그래서 K뱅크 관련돼서 이 브리지텍이라는 회사가 K뱅크를 0.8%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지금 카카오뱅크가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피어 밸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100억 정도의 연봉을 받아요. 손흥민보다 잘하는 선수는 200억을 받는 거고요. 손흥민보다 못하는 선수는 50억을 받아요. 자, 그런데 손흥민의 실력이 동일한 상태에서 손흥민이 50억으로 가치가 내려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손흥민보다 잘하는 선수가 더 이상 200억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손흥민보다 더 잘하는 선수의 몸값도 싸지게 돼요. 자, 그리고 손흥민보다 못하는 선수는 그대로 50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야, 얘는 50억인데 너도 50억이야? 구라치지 마 하고 몸값을 깎겠죠. 자, 이걸 바로 피어 밸류라고 하는데, 자, 이 피어 밸류가 더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조 정도의 밸류를 최소로 받고 있고요. 높게 볼 때는 한 13조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진짜 높게 보는 데는 뭐 17조, 18조도 보는데 저는 한 10조 정도로 볼게요. 자, 10조 기준으로 0.8%면 얼마냐? 800억입니다. 자, 근데 800억인데 이 회사의 시총이 얼마냐? 한 800억 정도 돼요. 자, 그럼 저는 이 회사도 베팅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다 얘가 플러스 뭐야? 한 첼시 테마도 있대요. 자, 그럼 지지율 나올 때마다 올라갈 거고 K뱅크의 시총이 주목을 받을 때마다 주가가 올라갈 거고, 어쨌든 얘도 주가가 상승하고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야? 여러분도 이런 종목들은 적은 것만 봐도 되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머릿속에 넣어놔도 괜찮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제가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걸 준비한 거지, 뭐 여러분들한테 이걸 투자해라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 투자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무튼 뭐 오늘 제가 뭐 요 정도만 설명드려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아마 앞으로 매매하실 때 도움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